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아침 6시 출근을 위해 오전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제 몸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 올해 68살입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봄의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아직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가로등 불빛 아래 나뭇잎들만 살랑거립니다. 또 일찍 일어났네. 아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는 아내 김순자 씨, 결혼 40년 차에도 아침마다 제 빈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더 자요. 아직 6시도 안 됐으니까.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전원을 켰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 조용한 부엌에서 마시는 첫 커피는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아침은 서울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옵니다. 3년 전 은퇴와 함께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둘러봅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작은 화분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텃밭 가꾸기가 이제는 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제 심은 방울토마토 모종이 밤새 고개를 숙였네요.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중얼거립니다. 잘 자라야 해. 이따가 딸내미 오면 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여줘야지. 오늘은 둘째 딸 미경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에서 손주들이 오는 날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 놓을 만큼 특별한 날입니다. 아버지, 어제 심은 토마토에 벌써 물 주셨어요? 아내가 잠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20대의 아름다운 미모로 보이는 아내지만 이제는 흰머리가 절반을 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처음 반한 그때 그대로입니다. 어제 심었으니까 물을 좀 줘야지. 또 과하게 주시면 뿌리가 썩는다니까요. 농부 10년 차라더니 아직도 초보네요. 아내의 투정 섞인 말에 피식 웃음이 납니다. 은퇴하고 이곳에 온 후 시작한 베란다 텃밭 가꾸기, 처음에는 몇 번이나 실패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손에 익어 상추, 고추는 물론 가지와 오이까지 키워냅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지만 둘이 함께하는 아침 식탁은 늘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미경이 온다고 뭐 특별한 거 준비해요?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산 도다리로 매운탕 끓일 거예요. 우리 손주들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주들 초등학교 5학년 준서와 3학년 수아는 할머니가 끓여주는 매운탕을 무척 좋아합니다. 정호 씨는 낮에 뭐 하실 거예요? 또 노인정 가나요? 응, 오늘은 영감님들이랑 바둑 두기로 했어. 미경이는 2시쯤 온다고 했으니까 1시 반쯤에 집에 올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습관인데 아직도 이럴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내의 설거지를 도운 후 집을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아파트 단지 옆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입니다. 공원에는 이미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몇 분 나와 계셨습니다. 서로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각자의 페이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이 아침 산책이 제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 선생,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동에 사시는 박 노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73세 나이지만 매일 아침 단지를 3바퀴씩 도시는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박 선생님. 오늘도 바람이 좋네요. 그렇지요. 이런 날 집에만 있으면 아까워요. 오늘 노인정에서 바둑 두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지난번에 제가 2판 내리졌으니 오늘은 꼭 이겨야죠. 박 노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땀이 살짝 배어 나올 정도의 가벼운 운동,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대로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니 9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금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는데 처음에는 카톡 보내는 법도 몰라 애를 먹더니 이제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까지 찾아보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책상 서랍을 열어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매월 초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필로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갑니다. 국민연금 98만 원,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전기, 수도, 가스 12만 원, 통신비, 휴대폰 2대 6만 원, 식료품비 40만 원, 의료비 8만 원, 교통비 5만 원, 기타 잡비 10만 원, 월 지출 약 96만 원, 국민연금으로 거의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금 통장에 고이 모셔둔 2억은 거의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돌잔치까지 치르고 남은 금액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과 매달 조금씩 저축한 돈이 합쳐져서 2억이 된 것이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 매달 4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도 있고, 원금은 비상금과 자녀, 손주들을 위한 상속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 정리를 마친 후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방신문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어 매일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 6시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 2번 갈아타며 강남의 전자부품 회사로 출근하던 시절. 그땐 월급의 반은 생활비로, 나머지 반은 자녀 교육비와 대출 상환에 쓰면서도 꼭 매달 조금씩 저축을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3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당시 동료들은 제가 너무 구두쇠 같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회식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점심도 도시락을 싸가고 명절 선물도 사오지 말자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절약 습관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신문 기사로 눈을 돌렸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기사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변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매달 3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반면 TVN에서는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나중에 고생하는 어르신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 그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손주들 용돈이랑 간식비 넉넉히 준비해 두셨죠? 아내가 복지관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벌써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지난번에 준서가 레고 사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또 지갑 열려고 하시네요. 미경이가 뭐라 하겠어요. 매번 손주들 오면 용돈 너무 많이 준다고. 아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이 용돈을 많이 주지 말라고 해도 손주들 얼굴만 보면 마음이 약해져 지갑이 열립니다. 그래도 월 용돈에서 아끼고 아껴 손주들을 위한 돈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점심으로 아내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경로당이지만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낯선 춘천에서의 생활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오셨어요? 도착하자마자 박 노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미 바둑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판 이겨야 할 텐데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는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바둑은 제가 은퇴 후 새롭게 배운 취미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력은 초보지만 바둑을 두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한 집 물렸네요. 박 노인이 제 돌을 따며 웃었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어르신들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김 선생, 오늘 따님 온다면서요? 네, 둘째가 손주들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손주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손주들 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요. 손주들 웃는 얼굴 보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바둑을 두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1시 반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한 판씩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손주들이 곧 도착한다고 해서요. 그럼요, 어서 가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노인정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태양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에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득 서울에 살 때는 항상 바쁘게 뛰어다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까지 달리듯 걸었고 퇴근 시간에는 버스를 놓칠까봐 항상 서두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 천천히 걸어도 되는 여유가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이 시간의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분주히 주방을 오가며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운탕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고 식탁에는 이미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거의 다 됐어요. 정호 씨는 손님 방 좀 정리해줘요. 아이들이 자고 갈 거니까. 손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은 24평, 방이 3개인 소박한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와서 중형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돈이 남아 노후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춘천 들어왔어요. 3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조심해서 와라. 엄마가 맛있는 매운탕도 끓여놨단다. 네, 아버지. 준서랑 수아가 할아버지 보러 간다고 아침부터 신나 있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곧 도착할 손주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나 보네.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딸 미경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 준서와 수아가 환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아가 먼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8살 수아는 언제나 애교가 넘치는 아이입니다. 우리 수아 많이 컸네. 한 달 만에 또 크고. 할아버지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수아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조금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준서야.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레고 사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단다.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 그거 완전 갖고 싶었는데. 그럼 나중에 같이 사러 가자. 아버지, 아이들 선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경이가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어떤 잔소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에이, 손주들 조금 챙겨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고 미경이와 사위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매운탕 냄새가 너무 좋네요. 벌써 배고파져요. 사위 현우가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위를 보는 것은 항상 기쁨입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도다리 매운탕을 끓였어. 어서 씻고 와서 먹자꾸나. 식탁에 둘러앉아 매운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이네 가족의 일상, 아이들 학교 생활, 그리고 저희 부부의 소소한 일상까지. 아버님, 여기 이사 오신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적응은 잘 하셨어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응,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 공기도 좋고 이웃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 노후 자금은 충분하세요? 혹시 부족하시면 저희가. 미경이의 말을 제가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는 평생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야. 국민연금에 저축한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너희들 돈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가끔 걱정돼요. 서울에서 계셨으면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릴 텐데. 에이, 서울에 있었으면 너희도 바쁜데 언제 찾아오겠니? 그리고 여기는 물가도 싸고 생활하기 좋아.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해. 정말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럼 여기는 월세가 비싸지도 않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충분해.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수아야, 준서야, 밖에 좀 나갈까? 할아버지 텃밭 구경도 시키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와 사위는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동 텃밭 공간에 재개할당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3평 정도의 작은 땅이지만 상추,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을 심어 가꾸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가 기른 거예요? 수아가 신기한 듯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물 주고 거름 주면서 정성껏 키운 거란다. 우와, 토마토가 벌써 이렇게 열렸네요. 준서가 작은 방울토마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심은 것도 있고 이미 열매를 맺은 것도 있지. 여기 있는 토마토는 따서 먹어도 돼. 아주 달단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집에서 토마토 키우고 싶어요. 수아가 흙이 묻은 손으로 제 옷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올 때 작은 화분이랑 씨앗을 준비해서 같이 심어보자. 아이들과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서는 미경이와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사위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해요. 오빠네도 온대요. 서울 오세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큰아들 가족까지 모이면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지. 기차 타고 가면 되니까 걱정 마라. 제가 모셔가고 싶었는데 그날 아침에 회사 일이 있어서요. 사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기차 타는 것도 좋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들이 삼아 서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녁 시간이 되자 아내가 간단한 저녁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점심으로 매운탕을 배불리 먹었지만 손주들은 또 출출하다며 할머니가 차려주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아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손주들이 가져온 할리갈리라는 게임이었는데 나이든 제가 반응 속도가 느려 꼴찌를 했지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요. 준서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었는데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구나. 이게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저 수아요. 그림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의 그림 속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은 슬슬 졸음이 오는지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가 아이들을 재우러 손님방으로 데려갔고 사위와 저는 거실에 남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고혈압이랑 당뇨는 있지만 약 잘 먹고 관리하고 있어. 너는 어때? 회사 일 바쁘지? 네, 요즘 새 프로젝트 시작해서 좀 바빠요. 그래도 주말에는 꼭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 그게 중요해. 나도 회사 다닐 때 너무 일만 하다가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놓쳤거든. 그게 지금도 좀 후회돼. 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느라 많은 순간을 놓쳤던 기억, 특히 아이들 운동회나 학예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좋은 교육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다. 너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 부모로서는 가장 큰 행복이야. 사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넘었습니다. 아내와 미경이도 손님방에서 나와 거실에 합류했습니다. 아이들 다 잤어요? 네, 둘 다 금방 잠들었어요.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서울보다 잠도 잘 자는 것 같아요. 아내가 과일을 깎아내왔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경이 부부의 회사 생활, 아이들 학교 이야기, 그리고 큰아들 가족의 근황까지.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너무 늦게까지 깨워드렸네요. 이제 주무세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빨리 자면 뭐하니. 나는 요즘 잠도 줄었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대. 하지만 결국 피곤함이 밀려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내와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 보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럼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최고지. 다음 주에는 서울에 가게 되네. 네, 정호 씨가 좋아하는 큰 손자도 볼 수 있겠네요. 벌써 중학생이 됐으니 많이 컸을 거예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새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세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했는데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아가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수아 벌써 일어났네?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수아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뭐 그리고 있니? 할아버지 텃밭이요. 어제 본 거 기억나서 그려봤어요. 수아의 그림을 들여다보니 초록색 잎들 사이로 빨간 토마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이 그림도 소중하게 간직할게.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아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에 밥과 몇 가지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선 이런 제대로 된 한식 아침을 먹기 힘들거든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래? 입에 맞아서 다행이구나. 더 먹어라.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TV를 보고 미경이와 아내는 설거지를, 사위와 저는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버님,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말해봐. 요즘 부동산 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노후를 위해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위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했지만 결국 안정적인 저축을 선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글쎄,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그냥 꾸준히 저축했어. 매달 조금씩이라도 빠짐없이. 그게 지금의 2억을 만든 거지. 매달 얼마씩 저축하셨어요? 처음에는 월급의 10%였어. 그러다가 점점 늘려서 나중에는 2030%까지 저축했지.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서는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었고.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큰 돈을 한 번에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해. 사위와의 대화 후 거실로 돌아오니 미경이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려고? 네, 오후에 아이들 학원이 있어서요. 오전 중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봐요. 그래, 우리도 기차표 예매해 놓을게. 손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 준서는 멋쩍게 인사를 했고 수아는 펑펑 울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일주일만 있으면 또 볼 수 있잖아. 울지 마.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수아의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작은 선물 봉투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이야. 각자 갖고 싶은 거 사. 준서와 수아의 눈이 반짝였고 미경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손주들 용돈 좀 주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평생 아껴 쓰고 모은 돈, 이럴 때 써야지. 모두를 배웅하고 문을 닫자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조용하니 허전하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루만 있어도 이렇게 그리워지네. 당신 요즘 용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손주들 용돈도 그렇고. 괜찮아요. 우리 살림 빠듯하지 않잖아. 평생 아끼고 모았으니 이제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너무 펑펑 쓰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병원비도 있고. 걱정 마요. 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손주들 용돈 정도야.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TV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은 방금 떠난 가족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가 일어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요? 오늘 복지관에서 동아리 모임 있다고 했잖아요. 노래교실 회원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아, 그랬죠. 즐겁게 다녀와요.
아내가 준비를 마치고 나가자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가만히 있기 아쉬워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수아가 그려준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림을 다시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단순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다들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고 좋았어요. 정호 씨는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당신 기다렸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차려볼게요. 아내가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TV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빈곤율과 노후 준비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습니다. 평생 절약하고 저축한 습관이 지금의 여유로운 노후를 가능케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서울 가는 거 생각하니 벌써 설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큰 손주도 오랜만에 보고 큰 며느리도 만나고. 식사 준비 많이 할 텐데 뭐 좀 사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기 특산품 좀 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춘천 닭갈비라도 포장해 갈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딸과 사위의 모습, 아내의 정성 어린 요리.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억이라는 저축액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부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라 그런지 아내도 저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오늘은 어떻게 보낼까요? 글쎄요. 날씨가 좋으니 의암호 한 바퀴 돌아볼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산책도 하고 점심도 밖에서 먹어요. 아침 식사 후 가볍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의암호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비치는 태양, 주변의 푸른 산들, 그리고 맑은 공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기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를 느끼기 어려웠죠. 그나저나 우리가 서울 아파트 팔고 이리로 올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잖아요. 노후에는 병원도 가깝고 자녀들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맞아요. 큰 아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들 부러워해요. 공기 좋고 여유로운 이곳에서의 생활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아내와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해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요,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아야죠.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의암호를 한 바퀴 돌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춘천의 유명한 닭갈비집이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비싸지만 오랜만에 외식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맛있네요. 우리 다음 주에 닭갈비 좀 포장해서 서울로 가져갈까요? 좋아요. 손주들도 좋아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 들어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다니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젊을 때는 일에 치여 살았잖아요. 퇴근하면 곧바로 잠들고 주말에도 피곤해서 누워있기 일쑤였죠. 당신 회사 다닐 때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래도 그렇게 일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됐으니 후회는 없어요. 아내와 이런저런 추억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때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졸기 시작했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 식물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라면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간편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네요. 그러게요. 당신은 월요일에 뭐 계획 있어요? 복지관에 가야 해요. 이번 주는 스마트폰 중급 과정 시작하는 주예요. 벌써 중급이에요? 대단하네. 당신은요? 나는 텃밭 좀 더 가꾸고 오후에는 노인정 가서 바둑 두기로 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의 계획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어서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문득 예전 회사 다닐 때가 생각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밀려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치 뉴스와 경제 기사를 읽다가 부동산 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 집값이 또 올랐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평균 가격 13억. 숫자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3년 전 서울 아파트를 팔 때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여기서의 생활이 훨씬 행복하니까.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어젯밤에 좀 잠을 설쳤어요. 요즘 가끔 그래요.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주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가는 거 기차표 예매했어요? 아직이요. 오늘 예매할게요. 큰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꼭 온다고 얘기해야 해요. 네, 오늘 전화할게요. 아침 식사 후 아내는 복지관으로 향했고 저는 텃밭으로 가서 식물들을 돌봤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텃밭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옆 텃밭의 주인인 이 노인이 오셨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70살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신 분입니다. 김 선생,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요즘 토마토가 잘 자라는 것 같던데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고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정성껏 돌보는 것뿐이죠. 이 노인과 함께 텃밭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농사에 관한 그의 조언은 항상 유익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사무실에서만 지냈던 제게 흙을 만지는 일은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김 선생,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을 하는데 오실래요? 텃밭 하시는 분들 몇 분 초대했어요. 이번 주말요? 아, 죄송합니다. 서울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아쉽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먹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후에는 노인정에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이번 주 토요일에 미경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 한다는 얘기 들었니? 네, 들었어요. 저희도 갈 예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 우리도 기차 타고 갈 거야. 내 아이들도 보고 싶고.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특히 지훈이가요. 큰 손자 지훈이는 중학교 1학년, 작은 손녀 지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미경이네 아이들보다 조금 더 크지만 모두 귀여운 우리 손주들입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지훈이랑 지은이 보고 싶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 네, 아버지.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정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노인정에서는 오늘도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선생, 이번 주말에 서울 간다면서요?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좋으시겠네요. 저는 자식들이 모두 지방에 있어서 자주 보기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는 편이에요. 미경이는 서울에 있으니까 가끔 오고 큰 아들도 명절에는 꼭 오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찾아오는 편이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서 부모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들 하던데. 그건 그렇죠. 하지만 저희 애들은 나름 효자 효녀예요. 바둑을 두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인정에서의 시간은 항상 즐겁고 위로가 됩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아내도 막 복지관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인터넷 뱅킹 사용하는 법 배웠어요. 이제 은행에 안 가도 돼요. 오, 대단한데? 나보다 더 디지털에 능숙해지겠네. 정호 씨야말로 텃밭 농사는 어땠어요? 잘 됐어요. 토마토가 점점 익어가고 있어요. 곧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은퇴 후 기촌생활에 관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실상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의료시설 접근성 문제, 교통 불편,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다행히 춘천으로 와서 그런 불편함은 많이 없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완전한 시골도 아니고 적당한 도시니까요. 병원도 가깝고 대형마트도 있고. 게다가 서울도 KTX로 1시간이면 가고요. 뉴스를 보며 저희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전원 생활보다는 중소도시에서의 노후가 저희에게는 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중에는 평소와 비슷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텃밭을 돌보고 노인정에 가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시내에 나가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여유로운 일상,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서울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차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가져갈까요? 손주들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닭갈비 포장해서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손주들은 문방구에서 뭐 사주면 될까요? 지난번에 준서가 레고 갖고 싶어 했으니까 그거 사주고 수아는 인형 좋아하니까 인형 하나 사면 되겠죠. 큰 손주들은 문화상품권 어때요? 좋아요. 내일 시내 나가서 준비해요. 목요일에는 아내와 함께 시내에 나가 선물도 사고 닭갈비도 포장해 왔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 이렇게 손주들 선물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손주들 좋아하는 모습 상상하면 절로 웃음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당신이 평생 아끼고 저축한 덕분이에요. 에이, 당신도 많이 도와줬잖아요. 당신이 살림을 알뜰하게 해줘서 가능했던 거죠. 그래도 회사 다닐 때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저는 다 알아요. 주변에서 다들 놀러가고 술 마시러 가도 집에 일찍 들어와서 자녀들 공부 봐주고. 아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의 평안함을 위해 그 모든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서울 가기 전날이 되자 설렘이 커졌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고 짐을 챙기며 내일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짐 다 챙겼어요? 네, 필요한 것은 다 넣었어요. 하루 자고 오는 거니까 많이 필요하진 않죠. 저녁 식사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의 가족 모임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기차 여행이네요. 그러게요. 설레는데요. 그러게요. 손주들 보면 또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완료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춘천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시나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요즘 KTX 덕분에 서울 왔다 갔다 하기 편하시죠? 그렇습니다. 1시간이면 가니까요. 춘천역에 도착해서 발권을 마치고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미경이가 마중 나온대요.
아니요, 지하철 타고 가면 된대요. 미경이네 집이 역에서 가깝잖아요. 기차가 도착하고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춘천 떠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러게요. 서울에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지금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은 좀 더 들고 공기는 안 좋고 복잡하고. 맞아요. 우리 결정이 옳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를 꺼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서울은 역시 사람이 많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북적거리는 걸 보니 춘천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새삼 느껴져요. 지하철을 타고 미경이네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역이 많이 변했네요. 새 건물도 생기고. 그러게요. 서울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미경이네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수아를 안아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으로 지금은 중견기업의 부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 민수야. 잘 지냈니? 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기차 타고 오니까 편하더라. 며느리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손주들은 조금 수줍어하며 인사했습니다. 지훈아, 지은아, 할아버지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훈이와 지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훈이는 많이 자란 모습이었고 지은이도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미경이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오셨어요. 짐 놓으시고 편하게 쉬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의 회사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그리고 저희의 춘천 생활 이야기까지. 아버지, 춘천에서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좋아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건강해졌지. 너희들은 어때? 서울 생활은 여전히 바쁘지? 네,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가면서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준서와 수아는 지훈과 함께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손주들 선물 가져오셨다면서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씩 준비했어. 너무 많진 않아. 정말요? 지난번엔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작게 준비했어. 사실 그렇지 않았지만 딸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이와 며느리가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불고기, 각종 나물과 반찬들. 정성 들인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푸짐하네. 손이 많이 갔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집었어요. 수아가 갈비 한 조각을 제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수아. 식사 중에도 다양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자녀들의 직장 생활,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 그리고 저희 부부의 춘천 생활까지. 아버지, 텃밭 농사는 잘 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요즘은 토마토랑 고추가 잘 자라고 있어. 다음에 올 때 가져갈게. 와,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토마토 먹어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춘천에 놀러 오면 할아버지 텃밭 구경시켜 줄게. 식사를 마친 후 손주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준서에게는 레고 세트를, 수아에게는 예쁜 인형을, 그리고 지훈이와 지은이에게는 문화상품권과 함께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와,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레고 세트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미경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손주들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게 할아버지의 행복이야.
오후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가족 사진을 찍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노후 자금은 충분하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돈이 있단다. 국민연금에 저축한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정말요? 서울에 계셨으면 지출이 많았을 텐데 춘천으로 가신 게 경제적으로도 좋았나 봐요. 그럼 집값 차익도 있고 생활비도 적게 들고. 아버지는 2억 정도 저축해뒀으니 걱정 마라. 2억이요? 와, 대단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모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희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지. 요즘은 저축하기 너무 어려워요. 집값도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너희 나이 때 나도 그랬으니까. 그때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저축했어. 자녀들에게 경제적 조언을 해주는 것도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실천해온 저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미경이가 다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낮에 먹지 못한 제가 포장해간 춘천 닭갈비도 함께 차려졌습니다. 와, 진짜 춘천 닭갈비네요. 지훈이가 좋아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란다. 다시 한번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오랜만에 노래방 기계를 켜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명을 부르자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노래 잘 부르시네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땐 꽤 소리 좋다는 소리를 들었단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가족 모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잠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경이네 집 작은 방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방은 좀 좁지만 하룻밤 지내시기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방 하나면 충분해. 방에 들어가 누우니 오랜만에 외출로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가족들 다 모이니 기분이 좋네요. 애들도 잘 자라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 빨리 자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11시 기차를 타기로 해서 10시쯤에는 출발해야 했습니다. 꼭 가셔야 해요?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안 돼요? 수아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수아도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렴. 네, 꼭 갈게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경이가 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집에서 쉬어. 우리가 알아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걱정 마. 우리는 이제 서울 지하철도 잘 타. 스마트폰 지도도 볼 줄 알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붐비는 서울 지하철을 타니 새삼 춘천의 여유로움이 그리웠습니다. 역시 서울은 사람이 많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이런 복잡한 곳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서울역에 도착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이번 가족 모임은 정말 즐거웠고 다음에 또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모두 초대할까요? 좋아요. 여름 방학 때 손주들 데려와서 의암호도 구경시키고 텃밭 체험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을 보며 이번 여행에 대한 감상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다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자식들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네요. 춘천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의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좋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디를 다녀와도 자기 집이 제일이죠.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동안 물을 주지 않았지만 식물들은 무사했습니다. 토마토가 더 빨갛게 익었네요. 그러게요.
내일 따서 먹어봐요. 저녁은 간단히 라면으로 해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 다녀온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지만 곧 햇살이 모든 것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 서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후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곳 춘천에서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여유로운지였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잘 잤어요? 네, 당신은요? 서울 다녀오니까 더 피곤했는지 정말 푹 잤어요. 아침 뭐 먹을까요? 어제 미경이가 싸준 김치찌개 데워 먹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이번 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일정 있어요? 수요일에 병원에 가야 해요. 정기 검진 날이잖아요. 아, 맞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병원 검진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 평소처럼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공원에서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나와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 선생, 서울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가족들 만나고 왔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정말 좋았어요. 좋으시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대전에 있는 아들 내가기로 했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와 함께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서울 다녀온 후라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토마토가 많이 익어 몇 개를 따왔습니다. 직접 기른 토마토의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맛있게 잘 익었네요. 아내가 토마토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3년차 농부가 되니 이제 좀 요령이 생겼나 봐요. 저녁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려왔습니다. 소설 한 권과 건강 관련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노후 생활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중 수요일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김정호님, 혈압과 혈당 모두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네요. 약 복용과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식이요법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검진은 3개월 후에 봬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저녁 반찬 거리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냥 당신이 항상 요리하니까 가끔은 내가 해도 되잖아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이 기대되네요. 집에 돌아와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요리지만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조금 설렜습니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맛있네요. 아내가 제 요리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가끔은 이렇게 요리도 할게요.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배려해주니 저도 힘이 나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대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 추가적인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뉴스를 보며 다시 한번 제가 평생 저축해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저축해둔 2억 원이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당신, 우리 정말 다행이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아끼고 절약한 덕분에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게 때로는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근검 전략하며 살아온 삶,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노후.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지금은 매 순간을 여유롭게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른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나날들. 어느 날 아침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호 어르신,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노후 생활 경험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혹시 발표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와 생활에 대해 다른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매우 기뻐했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당신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좀 걱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저축했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신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발표 준비를 위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청년 시절부터 저축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소비 습관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메모를 쓰다 보니 제 인생의 여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꾸준히 저축했던 시간들, 승진과 연봉 인상이 있을 때마다 생활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저축액을 늘렸던 선택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진지하게 노후 계획을 세웠던 순간들. 모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발표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올해 68살이고 3년 전에 은퇴하여 아내와 함께 춘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오랜 시간 꾸준히 저축하고 절약한 결과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20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월급의 1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작아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이 습관을 35년간 지속했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생활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저축액을 늘렸고 자녀 교육비와 같은 큰 지출이 있을 때도 저축은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청중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을 때도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고 점심은 항상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작은 절약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인색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은퇴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은퇴 5년 전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의료비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팔고 춘천으로 이주하는 결정도 이 과정에서 내렸습니다.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 98만 원과 저축한 2억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 지출은 약 10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으로 거의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춘천이라는 지방 도시의 장점은 서울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행복은 꼭 많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억 원이라는 금액이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축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과 본인의 노후 준비 어떻게 균형을 맞추셨나요? 자녀 교육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혼 자금이나 집 마련 같은 큰 지출은 제한적으로 도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땠어요? 긴장되진 않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됐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 괜찮았어요.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처 맛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면서 새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요.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 서울 아파트를 팔고 춘천으로 오는 결정, 이 모든 게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선택이 의미가 있었네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소박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제 잔과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소박한 행복의 건배예요. 소박한 행복의 건배.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소박하지만 충만한 하루.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아 산책을 길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나와 근처 의암호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정말 맑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 집에만 있으면 아까워요. 호숫가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호수는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문득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네요. 적어도 80대까지는 이렇게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겠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긍정적인 마음가짐.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침 산책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자주 보고 싶기도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월 1회 정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즐기고 있잖아요. 텃밭도 가꾸고 취미생활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소박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뵈러 갈까 해요.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히 좋지. 언제 올 거니? 다음 주 토요일에요. 하루만 있다가 일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좋아. 방도 준비해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경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온대요. 정말요? 그럼 뭐 준비해야 할까요?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도 해야 하고. 텃밭에 토마토도 많이 익었으니 그것도 따서 주고요. 다음 주 방문을 기대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가 춘천으로 이주한 지 3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 3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저희 부부의 모습입니다. 평생 저축한 2억으로 조용히 노후 생활을 하는 68세 김정우. 행복은 결국 소박함에 있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내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손주들의 웃음소리,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삶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68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경제적 걱정 없이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어쩌면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저축하고 절약하며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준 지금의 평화로운 노후. 저는 이 모든 선택과 과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충만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이렇게 살아가겠지요. 평생 저축한 2억으로 조용히 노후 생활하는 68세, 행복은 소박함에 있더라.